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김병일 교수입니다. 제가 좀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되는 건 제가 발표만 하고 금방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토론 때 좀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더 중요한 행사에 하여간 어쨌든 초대 받아서 발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서 그 발표하셨던 분들하고 좀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요 관점이 뭐냐면은 요 내용상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여기 그 제목상으로는 증강현실과 저작권 제한, 뭐 파노라마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져 있는데 핵심은 이제 그 저작권 제한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 법상 이제 이런 증강현실 등 서비스와 관련되어져서 가장 밀접한 조문이 이제 전시권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시라는 개념이 또 이런 그 서비스가 발전한 외국의 어떤 전시 개념하고 우리 전시 개념하고 다릅니다. 제가 뒤에 보면 뭐 다른 나라 입법례를 약간 소개했지만은 좀 그 전시 관련된 내용이 달라서 그냥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혁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해결해야 될 입법론적인 관점과 해석론적인 관점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노라마의 자유라는 것은 법조문상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그 아마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1990년대에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파노라마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저작권 제한 관련된 규정은 유럽의 그 다양한 국가들에서 뭐 간접적으로 지금 규정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파노라마의 자유라는 타이틀하에 어떤 조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사실 앞에 그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물론 어떤 내용이 새롭고 혁신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잔잔히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엔 새로운 거 하나 없다. 기존에 논의되어져 있던 것들이 다른 장에서 근데 이제 기존에서 논의되어질 때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게임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서비스와 요즘은 이제 뭐 상당히 그 내비게이션 등 예전에 뭐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가 그 스트릿 뷰 서비스 관련돼서 생겼던 쟁점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서비스가 그 활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그 법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좀 논의되다가 또 사라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앞에 그 전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 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제 그 친구 변호사 중에 한 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버드와이저 회사를 대리하거든요. 버드와이저가 이제 미국에서 접근 방법과 유럽에서 접근 방법은 달라요. 미국 애들은 야, 이거는 자유로이 사용해야 되는 뭐 표지다 아니면 뭐 보통 명칭화된 GI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럽에서는 이건 여전히 보호받아야 되는 지리적 표시라고 하면서 그 집 그 가족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은 특히 이런 그 뭐 운동 경기나 여러 어떤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어디 확 그 버드와이저가 지나가는 거 있나? 그럼 그거 딱 그 캡처해 가지고 소송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관련되어져 있는 뭐 상표나 그런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서비스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우리 일반 저작권 저작물 그뭐 예전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 이제 적법하게 아니면은 나는 나 나름대로는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 예컨대 그 이런 그 이 뭐 가상현실이건 증강현실이건 또 요즘 보니까 이제 뭐 총괄하는 뭐 확장현실이라는 뭐 말을 쓰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불법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권리 처리 등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떠한 권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그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 저작권법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좀 컨텐츠나 그 관련 구현하는 기기 어쨌든 이게 비즈니스가 되게 되면은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소리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벌떼처럼 그 소송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달려드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사업자들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관련되어져 있는 서비스가 그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아마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장들을 이제 마련해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 슬라이드에서는 하여간 법적으로는 이게 가상현실이건 증강현실이건 그다음 이것을 혼합현실이건 또 요즘 또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확장 그 현실이건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저작권법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구별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저작권법 쟁점에서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이 이제 다른 상표나 특허에 비해서 약간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이 지분권이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7가지 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발표할 때 전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전시가 미국 아저씨들은 디스플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미술 저작물들의 전시에 관련된 이그지빗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시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면서 논의와 우리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법상에 그 사실 이런 그 뭐 게임 등 관련되어져 있는 전시 관련되어져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시권보다 오히려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길게 말씀드릴 시간 없고 아마 그 인터넷 전시 또는 간접 전시에 해당하는 개념은 우리는 공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 이런 개념에 친하지 않은 분은 무슨 공연이야? 그러니까 저작권법상의 공연의 개념은 그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장치 등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나 보여주는 것이 공연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그 관련되어져 있는 서비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미국식으로 접근했다가 전시 관련되어져 있는 거 다 권리 처리했는데 근데 이제 이 공연권 침해 관련되어져 있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관련되어져 있는 뭐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어떤 그 컨텐츠를 전달한 여러 과정에서 이게 A라는 이용행위인지 B라는 이용행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난 예컨대 A라는 행위를 이제 서비스에 활용한다고 해서 권리 이전 또는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나중에 관련되어진 권리자가 난 A에 대해서 이용을 하겠지만 B라는 이용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또 권리 침해를 또 주장하게 되면 또 서비스를 계속해서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음악이나 이런 그 게임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요즘 유럽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게 하나의 라이센스로 모든 관련되어 있는 권리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실 음악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힘든. 왜냐하면 이 그 뭐 증강현실들 관련된 서비스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권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거기 하나라도 이제 뭐 만약 권리 처리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좀 이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저작권법상의 그 어떤 만약에 이러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타인의 저작물을 전 이용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복제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시니 공연이니 그다음에 뭐 공중송신이니 다 약간 좀 복잡한 이런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불법이 아니라 어떤 그 정절한 권리 처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쪽 사업자들에게 좀 친절한 어떤 그 법책이나 어떤 이런 그 제도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 단초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가상증강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복제 개념은 2차원적인 것을 3차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경우 저작권에 친하지 않으신 분은 그건 또 다른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3차원적으로 구현되어져 있는 2차원적인 저작물을 3차원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복제권 침해 문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저작물 등의 수정 가감 등을 하는 행위, 어떤 창의적 표현을 통해서 수정 가감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일반 이용자들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문제가 또 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사실 여기 또 여러 가지 관련되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이제 문제가 된다. 저작권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항상 이제 저작권 관련된 수업에서 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저작권 잊어버려라. 저작권에는 어쨌든 우리 법상엔 7가지의 권리, 또 그리고 사실 공중송신에는 뭐 방송인이 전송인이 또 디지털 음성 송신이 또 세부의 여러 가지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권리 처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저작권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접근했다가는 물론 권리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러한 그 타인의 저작물을 이제 의도적으로 아니면 이 가상 증강현실의 경우에는 의식하지 않고 또 그 타인의 저작물을 그러니까 우연히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복제와 이제 전송권 침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전시와 이제 공연에 관련된 일부인데 아까 좀 서비스 사업자 같은 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 광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복제 관련되어져서 면책 관련되어져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저작물을 이제 광고에 편입하여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면책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런 그 서비스 사업자가 이런 AR 관련되어져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복제권과 이제 그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권리 처리는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전시권과 이제 파노라마의 자유가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파노라마의 자유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 법상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시 관련되어져 있는 것과 전시권 제한 관련되어져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전시권도 그렇고 전시권 제한 관련되어진 것도 그렇고 오랫동안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디지털 관련되어져 있는 세계 현실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마 문제점만 제시하는 형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유형물을 보여주는 것만을 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름이나 이런 영상 등을 통해서 이제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해서 보여주는 간접 전시나 인터넷 관련된 전시는 우리 전시권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근데 미국은 이제 전시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고 있어서 이것을 제한 관련되어진 거 하기도 쉬운데 우리는 관련되어진 서비스에 뭐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별로로 치고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어진 행위는 유체물, 유형물을 보여주는 경우엔 전시,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위는 또 공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처리가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전시권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미국식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포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나 현재는 이제 단순 미술 저작물만을 갤러리 등에 전시하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 요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유연하게 좀 접근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파노라마 자유 관련된 내용인데요. 핵심은 공공장소에 한지 전시되어져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복제하여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제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우리 복제 개념이 뭐 사진, 뭐 녹음, 녹화,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행위를 그 복제라고 합니다. 그럼 복제되어진 것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용됐는데 어쨌든 이 서비스와 관련되어져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시와 공연권이 관련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전시권과 이제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갖는데 오늘 공연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커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시권은 말씀드리더라도 그럼 파노라마의 자유는 전시권이 제한되는 규정인데 우리 법상 35조에 보게 되면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관련되어 있는 제한 규정 관련돼서 이 항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져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은 복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런 증강현실들 관련되어져 있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파노라마의 자유가 그 제대로 이제 법에 구현되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전시권 개정 관련되어서는 어떤 이제 저작권자들 같은 경우가 어떤 전시권 주장을 이제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근데 밑에 있지만 이 전시는 그 공중에게 보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 어떤 그 이 헤드세트를 그 끼고서 보는 행위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공중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개인만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이제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자유 입법령에 관련되어져서는 이게 하여간 나라들마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건축물 외벽만 이제 모든 건축물의 외벽에 대해서 이제 그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이제 공공 그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약간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가 이제 그 보여준다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파노라마의 자유가 이제 구현되어져 있는 독일 저작권법과 우리 법과의 좀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시권은 미술 저작물 등에 대해서만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고 전시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AR 관련된 서비스 보게 되면 우리 사실 그 서예로 구현되어진 경우에는 서예가 만약 한시로 되어져 있는 서예 같은 경우에는 어문 저작물이면서 미술 저작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술 저작물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미술 저작물 등을 이용자들에게 그 리얼하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시가 포함되어진다거나 음악이 포함되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시에 관련되어 있는 음악에 관련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그 구현되기 어렵다.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노라마 자유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다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개념도 매우 유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법조문상의 차이도 있지만 이런 그 고정된 장소냐 항시 전시되어져 있는지 여부 관련되어서 약간 한계가 있는. 이게 밑에 있는 그 말씀드리면은 이게 독일 그 북쪽에서 크루즈 하는데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배가 이제 거기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이 있죠. 그러니까 미술 저작물 등이 이제 그려져 있는 배를 이제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요 뒤에도 이제 벤츠 자동차와 그 벽화 관련되어진 데 있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연히 촬영되어진 것인데 이 항구에 정착되어져 있는 것이 항시 이제 소위 말한 전시를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냐. 이제 독일 대법원은 예컨대 이런 그 버스에 이제 예컨대 게시되어져 있는 미술 저작물이나 이렇게 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그 그림도 물론 이제 이런 배가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겠죠. 그렇지만 정박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항시 이제 고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파노라마 자유 관련되어져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상은 파노라마 자유 인정 관련되어져서 제한적인 몇 개의 저작물만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이 파노라마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미술 저작물뿐만 아니라 어문 저작물과 음악 저작물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을 이 관련된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다만 요 이제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유로 인정하되 그게 이제 저작자의 이제 경제적 이익을 부당히 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 파노라마의 자유와 관련돼서 저작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우에 있어서 전시권 제한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외벽만인데 이 관련된 서비스 보게 되면 건축물의 그 내부가 이제 촬영되어져서 서비스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상은 이제 해석 등이나 이렇게 그 판례나 법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물 등의 외벽의 경우에만 촬영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제한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요즘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관련되어져 있는 것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법을 개정해서 일단 개방된 장소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이 외벽이건 내벽이건 물론 이제 그 건축물의 내부 경우에 있어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면은 금지된 그 내부를 촬영한 것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금지가 되어지지 않은 이제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아니면 해석을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항시 정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는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연하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낮에는 주행하고 밤에는 차고에 보관된 노선버스 자체에 그린 미술 저작물이나 아까 그 항구에 정박되어져 있는 이런 그 크루즈선에 그려져 있는 그림의 경우에 있어서도 항시 전시되고 있는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그러한 것이 이런 화면상에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권 그 침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거나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뭐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도치 않게 촬영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연히 여기 오늘도 아까 이제 사진 찍는데 사진 찍고자 하는데 뭐 우연히 여기 있었던 뭐 만약에 미술이 만약에 촬영된 경우에는 이 여기 있는 회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 찍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그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용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통해서도 면책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서비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소송 위험으로부터 최소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보다 좀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이제 걱정하지 않고 서비스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요 그 우연히 이제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권이 제한되도록 이제 개정안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뭐 그게 관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게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이런 그 저작권 침해 관련된 이제 소송이죠. 이제 벤츠를 광고하는 동영상에 이런 벽화 이제 그래픽이 우연이건 의도적으로 이제 촬영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저작권 침해가 이제 제기되어지는데 이와 이제 유사한 사례가 이런 그 AR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이제 되어질 수 있는데 이거 자체를 그 이용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주 빠른 시간에 이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이 제한되어지도록 해석되어지고 되거나 그게 만약에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해서 이 서비스가 그 우리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장황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